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도면 표시에 있어가지고 단위에 대한 부분을 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하신 분이 기본적으로는 작성하지만은 이 도면을 활용하는 사람은 이제 건축 설계하시는 분만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시공하신 분,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한 그 내역을 보는 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테리어 하신 분도 계시고 리모델링 하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는 이제 그 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소방서나 경찰서 직원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물에 예를 들어서 건물에 그 어떤 그 범죄 현장이 범죄가 발생됐을 때 경찰관은 신속하게 투입을 해야 돼요. 투입할 때 사전에 건물 정보를 알고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쓰는 단위가 건축 설계하신 분하고 좀 다르게 좀 움직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밀리미터를 사용하는데, 그 이제 뭐 경찰서나 이제 그 뭐 소방서 이런 데서는 밀리미터 쓰지 않고 미터로 쓰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좀 감각이 딱 나오니까 뭐 1m, 2m 이렇게 뭐 몇 센치 이렇게 몇 센치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치라인 자체는 기본적으로 설계하신 분이 작성을 하지만은 이게 그 소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단위를 그때그때 다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빔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설계 데이터가 그 생산자고 소비하는 사람은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위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치수를 다양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기능상에서 입력 정보와 표시 데이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치라인에서 어떤 단위에 대한 입력은 이 설정 값에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그 톱니바퀴 모양 있죠? 여기에 단위라고 해서 단위. 이게 이제 그 기본 사용자가 입력하는 기본 단위예요. 이제 이게 밀리미터. 자, 근데 어떤 이제 사용하시다가 이런 거 만났을 거 있습니다. 단위 표시 높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좀 황당하죠, 사실 이렇게. 예. 이게 0은 맞는데 이게 2m가 아니죠, 이게 뭐 2가 아니라 이제 밀리미터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미터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요게 요런 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지금 요 단계는 이게 그 시공 뭐 건축 단계이기 때문에 미터를 안 쓰고 일반적으로 밀리미터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를 이제 여기 치수 탭에서 면 단위 높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우클릭 하시잖아요. 우클릭 하시면은 여기 지금 DIM 표준, 우리나라 DIM 표준인데 미터를 밀리미터 바꿉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놓고요. 보통 까만색으로 하죠. 뭐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하고 천 단위 치수를 보기 편하게 원래는 안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천 단위 숫자 하면 이제 좀 이게 가시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클릭해서 여기를 바깥을 클릭하면은 찍는 대로 왼쪽에 높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좀 모르실 경우에 어떤 황당한 게 있냐면은 보통 치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치수 아이콘에서 우클릭 하시면은 속성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원성 복귀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미터를 해볼게요. 요거랑 여기서의 우클릭했을 때 위의 속성이랑 여기서 우클릭했을 때 속성이 좀 달라요. 여기서 분명히 내가 밀리미터로 했거든요. 밀리미터로 했는데 여기 연속 치수에 높이 치수가 있어요. 높이 치수. 위에 사실 같은 거거든요. 시수선은 수직 방향으로 하고 클릭하면 이게 보신 것처럼 분명히 나는 여기서 우클릭해서 밀리미터로 했는데 이게 미터로 나와버리거든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원래는 이제 여기 일반적인 치수고 이게 높이 치수일 경우에는 여기서 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근데 여기에 기능을 여기에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이 값은 여기에 종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단의 높이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여기 값을 밀리미터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클릭해서 그냥 클릭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2번 눌렀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치수값이 생산자와 소비자 개념이 좀 다르다. 설정값이. 생산자는 반드시 여기서 지정하시는 거고요. 소비자는 이 치수에 대한 걸 보는 것만 하기 때문에 치수값을 그때 다르게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고 그때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치, 피트 이걸 쓰지만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건축 기본 단위가 미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밀리미터인데 물론 다 환산하면 되겠지만은 혹시라도 뭐 다른 쪽 데이터를 받았을 때 아치라인 데이터를 받았을 때 미터로 돼 있으면은 이거 치수 값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치수를 뽑으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치수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면 깨지지 않고. 자, 그러면 여기 문서 부분에서 출력 있죠? 출력 부분에 출력 준비해서 이거를 A3로 하고 공통 포맷으로 하고 여기에 단면도 있죠? 현재 BB 섹션이 자동으로 나오죠. 여기 업데이트는 조금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BB 섹션에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1대 100 이렇게 놓으시면은 너무 조그매가지고 1대 100은 그러네. 다시 클릭하고 1대 50으로 할게요. 그럼 좀 1대 25로 해도 괜찮겠네요. 25. 아이고 안 되네. 25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1대 한 50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 화면상에서는 이제 이게 안 깨져요. 이 부분이 보시면은 아무리 출력을 이렇게 확대를 하더라도 이 자체가 벡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깨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급적 도면 과정은 이런 벡터로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미지를 하는 경우는 작업 도중에 이미지를 잠깐 볼 때 정도는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게 이미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출력 자체는 벡터로 하시는 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BB 섹션이 지금 현재 이 화면인데 이 의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방법으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여기 좀 더 다른 방법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클릭하시면 경로 편집 들어가셔가지고 추가 여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생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라졌죠? 이게 사라졌고 또 출력 레이아웃 있죠? 여기 시트 1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안 사라져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 선택해서 이거 갱신해서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 출력 부분도 뭐 이런 걸 이제 간편하게 사용하시려고 결국은 빔을 사용하시는 거죠.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 설명드릴게요. 여기 병리 편집하는 게 귀찮으시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아예 여기서 이 오브젝트를 안 보이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여기 레이어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지금 뭘로 되어 있는지 일단 요거에 앞서가지고 요게 지금 현재 레이어 정보 값이 뭔지를 볼게요. 오브젝트로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오브젝트인가? 요건 오브젝트가 아니라 레이어가 인테리어 거실 조명으로 되어 있네. 그러면은 이거는 레이어가 오브젝트가 아니거든요. 요것만 오브젝트니까 여기 레이어 있죠? 레이어에서 레이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구분되게 되는 게 이제 결국엔 빔이거든요. 오브젝트
오브젝트 있죠, 오브젝트. 여기서 이걸 꺼버리는 거예요. 한번 요걸 선택이고 끄고 그다음 이렇게 하실 거면은 화면상에서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단면 자르셔도 쉽게 이런 도면 작업을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삭제를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또 이게 도면이라는 게 상황별로 이제 다르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지 마시고 레이어에서 그냥 껐다가 켰다 하는 요 방식 있죠? 오브젝트 선택 켜시고 잠금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데이터를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겠다 그러시면 또 이게 필요할 때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레이어 관리를 반드시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아치라인 작업 중에 이런 개체들이 자동으로 이제 되는데 가끔가다 근데 몇 개는 이제 이게 설정 값 자체가 이게 지금 인테리어 걸 조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 다른 엉뚱한 거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레이어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트맵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맵도 이게 이제 그 스냅샷을 찍을 때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야이 저장을 따로 할 수가 있거든요. 따로 해서 뭐 포토샵에서 컬러링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 포토샵에서 컬러링 하실 경우에는 좀 해상도를 좀 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BMP도 있는데 PNG 둘 다 뭐 괜찮으니까 저장을 하셔가지고 예, 됐고 포토샵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PNG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333으로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레이어 사이즈가 2957로 되어 있죠. 2957 상당히 좀 크죠. 예.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들어온 건 다 비트맵이에요. 예. 예. 편집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나머지 타일 보죠. 다 자세하게 컬러링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아예 이미 자체를 여기 내보내기 하셔가지고 DWG 내보내셨는데 DWG 이렇게 내보내셔가지고 이 층에 대한 옵션이거든요. 예. 확인 누르시고 예. 요것만 내보냈어요. 그러면은 뭐 CAD에서 열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한번 열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게 레스토랑트였네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일러스트레이터 가지고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벡터로 이미지 작업도 컬러링이 이제 더 편하죠. 일러스트레이터 쓰시게 되면 컬러링 작업을 예.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 예. 예. 이렇게 돼요. 여기 종이 넣어가지고 하시면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좀 이건 더 커야 되는데 원래 예. 이렇게 놓으시고 요거를 여기다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가져오는 기 여기 맞게끔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의 작업도 가능하다. 예. 구분돼서 나갑니다. 이렇게 컬러링 하기 편하게끔 예. 자, 이렇게 예. 예. 단면 작업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벡터와 비트맵 그때 맞춰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